안녕하세요. 고창 미꾸라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꾸라지 부화 생산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종묘 생산 기술이 뛰어난 중국 종묘 생산 업체로부터 기술 자문 및 경험과 한국에서 6년 동안 취업, 부화 및 생산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드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미꾸라지 치어를 부화해서 부화 수조에서 키워 양식장으로 나가는 단계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양식장에서 치어가 입식된 이후 한 달 정도 종묘 치어 5cm까지 성장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종묘 치어 5cm부터 성어까지 키우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미꾸라지 치어를 부화하고 부화 수조에서 키워서 미꾸라지 양식장까지 나가는 단계입니다. 우선 미꾸라지류를 어떠한 미꾸라지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자 미꾸리와 미꾸라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미꾸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하절기에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양식하는 지수식 양식입니다. 미꾸리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하절기에는 성장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 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리는 논생태 방식으로 양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에서 미꾸라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꾸라지 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친어를 친어에 호르몬 주사를 투입하고 그 이후에 알을 채란합니다. 순놈에서는 정소를 채집하여 정액을 채취하는 채정 과정이 있습니다. 알과 정액을 수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알을 부화 수조에 알 붙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48시간 정도 지나면 부화가 시작됩니다. 부화 과정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의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부화 수조에 산소 공급기를 설치하여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가 공급될 때 생기는 기포 물방울이 나타납니다. 물방울이 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물방울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 수정률의 차이가 있고, 또 물방울이 크면 클수록 수정률은 떨어집니다. 그 위에 발생되는 게 부유물이 뜨기 시작합니다. 결혼 흰자 같은 부유물이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화율도 역시 낮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친어의 구입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입한 친어가 축양된 지 축양 기간이 오래되거나 친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어를 체란할 때 복부고는 팽만한데 알이 체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체란하는 친어 중에 30-40%뿐이 체란할 수가 없습니다. 친어 상태가 좋은 경우는 체란했을 때 90% 이상 친어의 알을 체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꾸라지 부화에 친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 부화가 돼서 미꾸라지 치어는 미꾸라지 배 밑에 있는 나낭을 먹고 2-3일 동안 먹이로 나낭을 먹습니다. 그 이후에 먹이 생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먹이 생물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축류를 공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윤축류, 로티퍼나 알테미아는 조금 고가 먹이 생물은 윤축류를 공급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윤축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비 및 자금이 소요됩니다. 로티퍼 생산 시설이나 알테미아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일부터 식물성 플랑크톤인 크로렐라, 집신벌레, 이유식, 물벼룩, 유산균, 침전조에서 채취한 윤축류를 공급합니다. 이유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수질의 악화가 초래됩니다. 수질 악화에 따른 미꾸라지 장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어에서 공기 호흡 후 배출을 못해서 장내에 기포가 생겨 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7일차, 7일차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내 부하 수조에서는 7일부터 서서히 폐사가 이루어지다 10일 정도 지나가면 급격한 폐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수질 악화에 따른 결과이며 또 수질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을 순환시킨다든가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 물을 순환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 설비를 해서 수질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시간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미꾸라지 치어를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상 미꾸라지 치어를 3일차에 미꾸라지 양식에 투입해보고 7일차, 8일차, 9일차, 15일차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치가 8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변신을 2번 한다고 합니다. 뱀장어는 6번 한다고 합니다. 미꾸라지가 변신하는 시기가 7일차하고 14일입니다. 그래서 7일차가 지난 이후부터 서서히 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8일차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결과치도 8일차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치는 성어까지의 생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성어를 오프라인, 메이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항은 제가 치어를 부화해서 성어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화 수조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입식시켜서 키우는 방법이 비용도 적게 들고 최선책입니다. 왜냐하면 미꾸라지 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습니다. 미꾸라지 산란기가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이러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안 됩니다. 그 산란기에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뿐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꾸라지에 주사를 놓고 수정하고 부화하는 시간이 5일 정도 걸립니다. 치어가 부화돼서 부화 수조에서 키워 결과를 돌출할 때까지가 적어도 10일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장, 미꾸라지 치어 양식장에서 결과를 돌출하기까지가 5일 정도 걸립니다. 미꾸라지 치어를 미꾸라지 양식장에 입식해서 3, 4일 후에 천막 가장자리에 치어가 노는 모습을 보고 그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까지 얻는 시간이 15일 정도가 넘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부하수조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입식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1단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아, 네가 일어나서 그 고기만 잠깐 찍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찍고
먹는 거 막 먹어? 애들 올라와?